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상 유교를 겪은 세대가 듣기에도 지겨운 부역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아무거리 낌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20, 30대 세대 여러분, 부역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역자라는 말은 한자풀이를 하자면은 부는 붙는다, 기댄다, 가깝다는 뜻이고, 역이라는 역은 거스를 역자이니 거스르다, 배반하다는 말이고, 자는 논자자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이 부역자라는 용어가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6.25 전쟁 중 한때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점령을 당했던 지역에서 인민군들에게 협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죠. 다시 부역자라는 말은 간추려서 뜻을 풀이하자면 대한민국이 반역을 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지요. 현재 60세 이상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역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크라이나 모습대로 6.25의 악몽을 생각하게 하는 당시의 상상이 떠오르는 아주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단어이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부역자라 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 경찰에 앞제비 노릇을 하던 사람들의 부역자로 듣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부역자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은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6.25 당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반동분자라면서 남한의 애국지사들을 반동분자로 하면서 저지른 학살극이나 다시 국군이 북진하여서 수복 후 부역자 처벌한 것 등 60세 이상 6.25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기억도 생생한 단어이죠. 보복과 학살로 그 끔찍했던 부역자, 반동분자라는 단어가 까맣게 잊고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죠. 요사이 정치권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죠. 지난 얘기지만은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대표가 상대당의 대표를 부역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경쟁자 상대인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지칭하는 등 일반적으로 전쟁 중 적군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역자라는 말을 정쟁에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뜻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죠. 6.25 전쟁의 유물처럼 잊혀져 있던 우리가 부역자 처벌에 있어서 부역자 처벌 경우 북한 공산군이 6.25 때 남한 점령지역에서 저지른 반동분자 처벌은 즉흥적인 점령군이 있던 인민군대 처단이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에게는 1951년 1월 18일 법률 제174호로 제정된 부역행위 특별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복 전 지역에서 저지른 북한 인민군에게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그러면 6.25 전쟁 중 만들어졌다는 부역행위 특별처벌법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1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부역행위 처벌법 제1조. 본법은 역도가 점령한 지역에서 그 점령기간 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특별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등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형을 줄이거나 면제를 해준다. 첫째, 역도의 압력으로 정치적 이용을 당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을 구하려고 한 애족적 행위가 뚜렷한 사람은 형을 감행하거나 면제해준다. 셋째, 군인이나 경찰, 일반 공무원이거나 애국단체 사람, 기타 역도가 수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가족을 감춰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서 역도의 박해를 명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비록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네 번째는 자수기간을 두른 경우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 자수한 자로 되어 있죠.
이 부역행위특별법 처리법은 전문 1조에서부터 16조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읽어드린 1조, 2조, 3조만 14조, 15조, 16조만 빼고 나머지 12개 조항은 1951년 1월 18일 개정해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전문 16개 조항 중 앞에 1조에서 3조까지는 알겠는데 14조나 15조로 16조는 왜 살아있는 조항인가 하고, 그러면 그 14조 항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 14조.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범죄자의 수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역도의 진정지역 내에 있는 자나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5조. 이 법에 의한 범죄 처리에는 전투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제한 그 밖에 군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 이 법은 기업지역 내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관계로 유효 당시 다시 적으로부터 수복된 지라도 부역자로 알려진 자라도 구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부차라는 곳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했다는 보도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폭탄 세례로 무너져 나간 사실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역자, 이 말을 요사이 정치권에서는 함부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을 쓰는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못마땅한 단어이죠. 아무리 미운 상태에서 정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헌법하에 엄연하게 만들어진 정당까지 부역자라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당이 아니면 내로남불 상대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어도 훨씬 잘못된 것이죠. 바로 황해바다 건너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당밖에 없는 공산 독재 국가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으로서 헌법상 2개 이상 정당을 두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여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쟁 중 적군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부역자라는 말을 상대당에게 꺼리낌없이 쏟아내는 것은 잘못되었어도 훨씬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당이 아닌 상대당을 무조건 전쟁 중 적군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정당이나 상대당은 엄연히 적이 아니고 국정을 같이 이끌어 나갈 동반자이지 의견이나 정견이 좀 다를 뿐이죠. 자, 정치라는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합니다. 상대당은 분명히 적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동반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호라는 큰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 나갈 때, 같이 희망의 항로로 향하고 있을 때 혹시 잘못 항로를 잡을지 모르니 잘 항로를 잡자고 간론을박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역자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니 앞으로는 절대 쓰지 않기로 합시다.
아